어떤 경우는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 안에 분노나 적개심이 많으면 사춘기 되면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나오잖아요. 그 남자처럼 되어갈 때 막 목을 따고 싶다 그래요. 여기 이렇게 아담스 애플. 따라하니까 따라해야 되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언니라고 그러네. 일로 가까이 와. 멀리 갔어. 아이, 아 누나 들으니까 받는 걸 좋아하네. 어머 어머 귀여워. 우리 보여줘. 앉아. 잘 됐지? 소리 봐봐 줄게. 네. 아이 귀여워. 괜찮긴 한데 좀 가운데로니까. 여기 와, 엄마. 너무 진했어. 아니, 넘어간다. 정아는 도움이 안 돼. 정아는 도움이 안 돼. 이제 너는 제인이가 아니라 죄인이가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아 저거 좋아하는구나. 어머 자기가 직접 하네요. 예뻐. 어머. 잠깐만. 스톱. 오랜만에 스톱 나. 오랜만에 스톱 나오셨어. 좀 이렇게 노는 시간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어.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큰 누나도 많이 봐요? 이런 면들을? 네, 뭐 그냥 당연하다시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거. 완전 걸그룹 같아. 치마는 없 우리 한번 여기 뒤져보자. 그래? 이걸로 입으실까요? 아우 저기 뭐가 많네. 재밌는 옷들이. 같이 쓰자. 같이 쓰자. 그래. 어머. 주야, 할인 많은 거 해야지. 수빈 앉아서 줄게. 머리는 누구? 오, 잘한다. 몸짓이 남달라. 오. 빙그레를 한번 돌아봐, 지호야. 오! 할인이랑 같이 추든지. 어머 힐까지. 어머. 엄마 힐까지. 어머. 어머머머. 시를 전화할 때부터 누나들한테 기쁨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쁨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일단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주어진 자기 성이 있죠. 난소가 있고 이런 우리 장기들 있죠. 생식기. 생식기에 따라서 결정돼서 태어나는 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의 성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일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동일하지만 동일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네, 이 아이가 지금 보면은 흔히 우리가 사회나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첫째는 화장을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마 입고 하이힐 신고. 그 세 번째는 이 아이가 이제 걸그룹 댄스, 그다음에 이제 누나를 다 언니라고 표현하고 이제 호칭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걸그룹 댄스 추면 안 되나요? 이런 주제가 아니라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이해해보자는 거죠. 얘가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를 또 좀 편안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잘 이해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이 댁에서 6호가 보이는 여러 가지 양상들은 성장하면서 반드시 얘한테 제공되어야 되는 교육이 잘 제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유형화라는 게 있어요. 성유형화라는 거는 자기가 속한 사회라든가 문화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한테 인식되어진 나의 어떤 성 역할이라든가 성 주체성,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돌쯤 되면 이제 한 살이 지나고 나면요. 자기 신체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자기 몸을 아이가. 네. 자기도 모르게. 네. 그리고요. 보통 한 3살 내지 5살 정도가 되면 이 성유형화가 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통 만 나이로 5살이 넘었을 때는 아무리 부모라도 이성의 자녀와 부모는 그 옷을 다 벗고 모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아이한테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전통적인 생각에서 보자면 이렇게 근육을 키우고 이러는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많이 하던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또 그거를 해서 상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또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을 깨고 나가서 인정받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시킨다는 그런 기준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아이한테는 조금 다른 경험들을 엄마가 많이 제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연아, 서희연아. 또 예쁜 색깔 옷을 골라요. 네. 아니 저런 핑크색 좋아해요. 핑크색 좋아하나 보다. 진짜 얘들은 맨날 손이 얼었어. 나 손이 얼었어. 나 손이 엄청 얼었어 지금. 어머 다 핑크해 여자애들. 네. 나 너무 말라. 아까 전에 너무 말랐어. 지호가 좀 이게 성향이 조금 정연이도 맨날 여자아이들만 얘기했었는데 지호랑 부쩍 친해졌더라고요. 맞아. 남자친구 이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그렇게 아닌 것 같더라고. 요즘엔 다 뭐 개성 시대니까. 그래서 그냥 핑크색 사주라면 핑크색 사주고 지금 마스크도 핑크색만 고집해서 잠바도 핑크색이고 핑크색을 좋아해요. 그냥 좀 섬세하다고 생각하겠지. 네. 저는 전혀 문제될 거 없고. 특별한가 싶기도 하고. 믿겨줘. 그냥 보는 저희들은 흐뭇해요. 네네.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요 나이 또래의 동성 남자 친구들, 네. 남자아이들하고는 놀아요. 이제 친한 친구가 있긴 한데 그때도 여자애들 역할 놀이를 많이 소꿉놀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자애들하고 화장 같이 해준다든지. 이게 이제 제일 제 눈에 많이 띄는 건데요. 이건 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이제 부부가 아이를 6을 낳고 살았는데 또 이렇게 또 따로 헤어져서 살게 될 때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 뭐 이혼을 하는데 뭐 너무 행복해 우리는 뭐 행복하고 사랑해 이러고 헤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그 무렵 제일 막내가 제일 어렸을 거란 말이에요. 서너 살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래. 네, 서너 살 때면 부모를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라든가 그러면 사랑을 잃을 것 같고 뭐 이런 뭔가의 두려움을 경험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두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아들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닮고 싶어해요. 아버지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되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 안에 분노나 적개심이 많으면 사춘기 되면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나오잖아요. 그 남자처럼 되어갈 때 막 목을 따고 싶다 그래요. 이렇게 아담스 애플 이게 이렇게 커지면 막 너무 싫고 뭐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엄마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톰보이처럼 하고 다니고 아버지를 더 많이 닮고 싶어하고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마음으로 저항하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아이 마음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데 반면에 여자들에 대해서는 자상하고 자기 예쁘게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자 이콜 친절하고 좋고 같이 있을 때 편안해. 근데 남자 이콜 뭐가 조금 무섭고 이게 약간 남성다운 거 막 야 그리고 애들 막 확 뛰어다니고 개구지게 놀고 막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무섭고 이렇다면 어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의 모습들이 더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어른들을 하고 관계에서도 이모들하고
사람들하고 더 친해요. 네, 처음 네. 본 사람들도 말을 걸었을 때 이모들이 말하면 아 하면서 웃는데 삼촌들이 말하면 이렇게 네네. 좀 그래요. 좀 이렇게 네네. 못 들은 척 한다거나 좀 이런 거 있어요. 좀 남자 어른, 여자 어른 대할 때 좀 그게 좀 있어요. 첫째도 네. 끄덕끄덕하네.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세네 살 때 뭐가 있었나 있었나? 본데? 그 아빠한테 이제 좀 이런 압박감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 좀 그 우리 6호 그 간단한 문장 완성 검사를 미리 해봤는데요. 아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엄마, 첫째 언니, 셋째 언니, 넷째 언니. 다 언니들. 네, 그러니까 누나들을 누나들을 좀 엄마와 따르네. 누나들 다 여성들. 그리고 우리 아빠는 했더니 좋긴 한데 무섭다. 무섭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왜 무섭게만 했겠습니까? 또 잘해준 적도 많겠죠. 부모인데. 다만 그때 이제 엄마 아빠 좀 헤어지는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무서웠던 기억이 머리에 좀 남아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아빠하고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구나 이 재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어서 아마 더 이 아이 머릿속에는 좀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아이는요. 여자들만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남자들도 많고 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걸 느끼는 그 경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는. 그래서 원래 이제 또 여자친구들하고 또 조잘조잘 소꿉놀이 하는 거 하지 말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험해 보지 않은 다른 쪽의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태권도장 같은 데 좀 가서 사범님하고 같이 운동도 해보고 거기 형들하고도 놀아도 보고 그랬더니 소꿉장난도 재밌지만 남자아이들하고 노는 거 형들하고 노는 것도 되게 재밌네. 이런 경험을 좀 하고 또 신체가 단단해지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조금 두려움이나 이런 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수업이냐? 나와 너를 알 수 있는 시간? 그걸 성교육이라고 해요. 성교육 들어본 적 있어요? 우와 너 구두 되게 잘 신는다. 근데 진짜 난 저거 중심 못 잡겠던데. 아주 어릴 때부터 성교육은 자기 신체를 잘 인식하고 알아가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이란 무엇일까? 성이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 이름 앞에 성? 맞지? 남자 여자? 맞아요. 나이에 따라서 친구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 내가 성별이 남자니까 남자를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여성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해. 자,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 네. 남자색, 여자색이라는 게 있을까? 없어요. 여자도 파란색을 쓸 수 있고 남자도 남자도 핑크색을 쓸 수 있습니다. 여성만 울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아니죠. 남자도 울 수 있죠. 네. 남자인데 치마를 입고 있네? 치마는 여자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를 구별하는 건 좋지만 차별하는 건 잘못된 거겠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있고 나의 몸을 알아가고 제대로 된 명칭들도 알아가는 멋진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